자, 어디를 읽냐면 여기 맨 앞에 요약 부분 있어요. 요약. 맨 첫 장에. 요약을 자, 미경쌤이 읽어주시겠어요? 제목은 제가 읽을게요. 한국수어의 순차적 결합 구조 특성 탐색이에요. 한국수어 말뭉치 서울 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쓰는 수화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 결합 구조 특성을 탐색을 합니다. 미경쌤이 요약 부분을 읽어주세요. 응? 어디 갔어? 안까. 뭐야? 읽어달라니까 도망갔어. 제가 읽을까요? 여기 제가 무서운 읽을까요? 방이네. 여기. 네. 제가 읽을게요. 네. 네. 이 연구는 한국수어 말뭉치의 서울 지역 자료 중에서 이거 맞죠? 네네. 네네. 네. 합성어 주석을 마친 약 135분 분량의 수어를 대상으로 순차적 결합 구조를 분석하여 수어 합성어로 인식된 한국 수어의 순차적 결합 구조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합성어로 인식된 한국 수어의 순차적 결합 구조는 첫째, 형태 의문론적 규칙에 의한 수어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순차적 결합. 둘째, 수어가 한국어에 대응되는 형태로 나타나 향후 수어 합성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형태와 한국어를 풀이하는 형태로서 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휘가 아닌 구나 문장의 형태로 세분화되는 한국어 대응 또는 풀이 형태로 나타내는 수어의 순차적 결합. 마지막으로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형태 의문론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관용 표현으로 나타나는 순차적 결합의 세 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와 한국수어 경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수어 합성어의 혼란을 방지하고 향후 합성어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정말 어렵다. 무슨 네. 아주 잘 읽으시고요. 네. 근데 엄마가 있지만 나 참 못 자, 자. 경순쌤이 들어왔죠? 경순쌤? 숙녀쌤 들어왔고 병구쌤이 들어왔네요. 경순쌤 아직 안 들어왔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서 자, 맨 마지막 향후 합성어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때 영어쌤 기억나세요? 네. 합성어가 뭐죠? 합성어는 단어와 단어를 그러니까 형태소의 취소 그 형태소를 합한 거 두 개의 형태소 이상이 결합된 단어. 종류는 뭐가 있죠? 순차적 그리고 여러 가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통사적 합성어는 뭐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죠? 통사적은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게 통사적 합성어고 비통사적은 어근과 어근의 순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한국어 문법 얘기예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러니까 합성어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화에서는 지금 순차적하고 동시적으로 보시죠. 예. 외우셔야 돼요. 예. 순차적하고 동시적 합성어를 외우셔야 되고, 그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한국어에서 쓰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통사적은 뭐냐면 문법에 이 단어랑 이 단어가 그대로 모양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를 말하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자른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 잘라가지고 저번에 제가 예를 든 게 노프르다.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노프르다. 높다랑 푸르다가 합쳐졌는데 다를 빼버린 거거든요. 잘라가지고 이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수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비통사적 합성어. 아니요. 통사적 결합. 여기 수화에서는 다르게 부르잖아요.
동시적 결합. 아니요. 동시적 결합 아니고 순차적 결합 아닌 시간적 결합 아니고 동시적 결합 아닌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뭔가가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혼성어. 그렇죠. 아, 네, 역시 우등생. 혼성어. 자, 어려운, 혼성어의 예를 그래서 제가 뭘 들었어요? 간단하다. 그렇죠. 간단하다. 그렇죠? 간단하다. 간편하다. 이 수어가 왜 혼성어예요? 이거는 수고하다와 돈 없다. 돈 없다. 없다는 이거였죠. 이거. 아, 맞다. 예. 자, 수고하다와 없다라는 이거. 그 단어 형태소랑 여기 수고 위치에서 없다를 하니까 수고 위치랑 없다가 합쳐져 가지고 잘라서 붙인 거잖아요. 노프르다를 기억하시라고요. 예, 높다에서 높만 갖고 오고 푸르다를 합쳐가지고 노프르다라는 말은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예, 이거는 한국어에서 쓰는 말이고 수화에서는 잘라서 붙인 거예요. 혼성어를 만들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이거 인권이라는 수화 있죠. 인권이라는 수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 그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이름은 도인방주라는 분이에요. 도인방주 선생님이 인권이라는 수화를 자기가 제일 먼저 썼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건 잘라야겠다. 어쨌든 그분이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시고요. 그분은 인권 쪽으로 조금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요약 안에서 합성어는 해결이 됐어요. 자 병구쌤 합성어가 뭐라고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거야?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단어는 뭘로 이루어졌죠? 단어를 구분하세요. 단어를 구분하면 합성어가 있겠죠.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합성어가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묻는 거겠죠. 네. 단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합성어가 있어요. 네. 걔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형태소요? 아니요. 단어의 종류. 형태소는 단어를 만드는 부속품이고요. 레고로 따지면 형태소를 모아서 만든 게 단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일어와 복합어. 형태소가 하나인 거랑 형태소가 두 개 이상인 거. 그러면 하나인 거를 뭐라 불러요? 단일어. 아니죠. 아니, 선생님 말고. 자, 답을 얘기해 줬어요. 자, 형태소가 하나인 거는 단일어예요. 수화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두 개 이상이면 뭘 것 같아요, 범구쌤? 합성어? 아니요. 복합어? 복합어, 오케이, 복합어. 자, 복합어예요.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단일어, 복합어. 어렵지 않죠? 자, 네. 복합어는 또 둘로 나뉘어요. 합성어와 파생어? 정확하게 맞췄어요. 예. 그거를 원한 거예요. 자, 다른 분들도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단어는 둘로 나뉘어요. 단일어, 복합어. 그렇죠? 단일어는 형태소가 하나요. 어근이 하나요. 한국어에서 어근이 형태소라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어근이 하나인데 두 개 이상이면 복합어예요. 근데 복합어는 또 둘로 나뉘어요. 접사가 붙는 경우가 파생어고요. 어근과 어근이 붙는 경우 걔가 복합어고요. 근데 오늘 뭘 배울 거라고요? 순서적 결합에 의한
복합어요, 합성어요? 합성어. 합성어죠. 그렇죠? 순서적 결합에 의한 합성어를 오늘은 그것만 얘기할 거야. 단일어, 복합어 두 가지, 파생어, 합성어 중에서도 합성어 중에서도 순서적 결합에 의한 합성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약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자, 읽으신 분 질문입니다. 순차적 결합에 의한 합성어 형태가 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써 있어요. 세 가지를 설명하세요. 너무 어려운데 뭘 설명해요? 순차적으로 수화 단어가 나와요. 그 얘가 네. 이거였잖아요. 빨갛다, 문 닫다. 그렇죠? 빨갛다 이거는 일을 안 하다 하죠. 일을 안 하다. 그렇죠? 요거는 이거는 독립적으로 쓰이진 않죠. 그렇죠? 요거는 독립적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이렇게는 쓰지만 문 닫다는 이렇게 쓰지만 요렇게는 쓰이지 않아요. 쓰이나요? 뭐가 있어야 결성으로 닿죠. 쓰잖아요. 결석으로 쓰죠. 왜? 학교 결석. 예. 학교 이렇게 결석. 하면은 뭐예요? 방학. 결석해가지고 방학으로 쓰죠. 예, 그렇죠? 음. 자, 요거는 두 개가 합쳐가지고 순차적으로 합성어를 만들잖아요. 근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동시적은 알겠어요. 동시적. 동시적 결합은 알겠어. 아니 오늘은 동시적 결합은 전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순서적 결합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야. 네. 저번에 배웠던 거 일단 다 네. 몰라도 돼요. 오늘 들어오신 분은 오늘 것만 배워도 돼요. 순차적 합성어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세 가지 네. 규칙이 있대요. 첫 번째 규칙이 뭐예요? 여기 써 형태, 있어요. 규칙에 의해서 그렇죠. 규칙이에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첫 번째는 규칙이 있는 경우예요. 규칙.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규칙이 없는 거예요. 여기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읽으면서도 이게 뭘 읽고 있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사실. 근데 이 요약 안에 있는 글을 다시 요약을 하면 수학통역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말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요약의 가장 핵심은 세 가지예요. 순차적 합성어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형태라고 했어요. 형태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규칙이 있는 경우. 어떤 규칙? 여기서는 용어를 어떻게 썼냐면 형태, 의문론적 규칙에 의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규칙. 규칙 없어요. 세 번째는요. 비규칙. 규칙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두 번째 건 엄청 길죠. 네. 예. 근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한국어 대응. 한국어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국어 대응이 뭐예요? SK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SK 1대1. 한국어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뭐예요? 관용 표현. 관용적으로. 관용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용 표현, 맹주다 같은 경우요. 이게 세 번째가 들어가는 거죠. 맹주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이거죠. 순서적으로. 예, 빨갛고 결석. 그 단어가 쉬는 거죠. 일을 안 한다고 전에 얘기했죠. 요게 일을 하는 거고 뒤집으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빨간 날인데 공휴일, 그러니까 달력을 보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일을 안 해. 빨간 일 안 하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일요일이. 요게 형태 의문론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도대체
한국어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서가 막 이게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 막 어디서 끊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요. 관용 표현, 맹주단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용 표현은 수백 개가 있어요. 나는 한 10개 정도 안다. 관용수와 10개 정도 안다. 순서적 결합에 의한. 10개는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자, 병구쌤. 10개는 안 될까? 아닌가? 자, 경순쌤. 경순쌤 많이 알 거예요. 경순쌤. 관용 표현으로 순서적 결합에 의한 합성어 몇 개 알고 있어요? 이거 보고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대로만 20개 이상? 30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줘요? 좋아요. 지금 해봐요. 밴드에 올려져 있잖아요. 저희. 아니, 뭐, 지금 얘기하시면 돼요. 이건 유튜브 사람들도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몇 개 아니, 정도 뭐, 있어요, 일단은? 지금 100개 넘게 있죠. 100개 넘게 있대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몇 개 알아요? 30개? 20개? 자, 100개 넘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거 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수거예요. 관용수화는 수거예요, 수거. 그냥 딱 보면, 자, 보세요. 처음 기초반에서 눈 보석 이거 기초반에서 배웠지만 만약에 내가 수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보석이란 단어도 알고 눈도 알아. 근데 그 의미를 몰라요. 눈 보석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러니까 단어만 아는 사람은 관용수화의 뜻을 몰라요. 근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관용수화 하나는 이미 알고 있어. 눈보석 알아. 자, 여기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더. 다 아시죠? 눈썰미 맞아요? 눈썰미. 눈썰미라는 의미도 되고, 뭐 잘 찾아낸다. 뭔가 이렇게, 야, 내 핸드폰 어디 갔어? 그랬더니 딱 주는 거예요. 금방 찾아서 주는 거예요. 잘 찾는다. 그러니까 눈이 보배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네, 그때 눈 보석이라는 말을 써요. 눈이 보배잖아요, 보배. 사실 이거는 수화 관용이 아니고 그냥 한국어 관용이라고도 해도 되겠다. 그죠?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눈 보석이라고 써서 그게 고정적으로 쓰거든요, 노인들이. 엄청 자주 써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관용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그런 게 100개가 있대요. 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게요. 자, 100개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알수록 농민들이 그런 관용 표현을 했을 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저게 무슨 뜻인지 약간 내가 알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 표현은 가능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눈 싸다. 눈이 싸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다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자, 유튜브 갑자기 이 영상을 보시는 수아를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눈 싸다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보다는 일단은 관용 표현을 하나 더 알고 계신 거야.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100개는 몰라. 근데 경수쌤이 100개 이상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죠. 그죠? 저도 100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순차적 결합에 의한 합성어는 3가지가 있고, 첫 번째 규칙이 있고, 두 번째는 규칙이 없고, 규칙이 없는데 한국어에 영향을 받았어.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세 번째 관용수화. 그런 다음에요, 쭉 다 읽지 않을 거예요. 뭐 서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뭐 컴퓨터 용어를 만들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컴퓨터 용어를 만드는데 청이 만들어가지고 농인들은 쓰지도 않는 말이야.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농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수화 사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농인들조차 수화 사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어휘를 표현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인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수화 표현을 새로 만들어서 올린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수화 사전이 엉터리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 이거 국립국어원에서 보면 싫어할 텐데. 자, 그래서 지금 고치고는 있어요. 고치고는 있어요. 예. 그동안 잘못했던 거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다 알아요. 수화 연구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 179쪽에 첫 번째 패러그랩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서 언급한 사전들은 사전의 권위로 수어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한국 수어 사전은 한국어 표제어의 뜻풀이를 하나만 제시하여 하나의 한국어 어휘에 하나의 수어 어휘가 대응되고 한국어와 한국어 수어의 의미 갈래가 같다는 한국 수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1대1로 수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수화 표현이 있으면 한국어로 딱 그거를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할 수도 없고요. 거꾸로 한국어가 있어요. 빠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빠지다 그러면 수화에서 무조건 빠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빠지다예요. 맞죠? 다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자,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지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빠지다라는 수화는 이거는 물에 빠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빠지는 거는 내가 어떤 거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다 이런. 그래서 말뭉치가 중요한 거예요. 게임이란 단어가 나오면 게임에 빠지다 하진 않고요. 게임에 빠지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빠지다가 뭐 있어요? 이빨 빠지다 있겠죠. 이빨 빠지다. 이빨 빠지다. 그렇죠? 빠지다. 근데 이거는 언제 써요? 뭔가가 빠졌을 때. 이렇게 모임에 왔는데 아 철수 걔 오늘 안 왔네. 한 명 안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지다라는 한국말이 있는데 수화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상황에 맞게 써야 돼. 네. 이 대표적인 게 모자를 쓰다 할 때 모자를 입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예예요. 그래서 빠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조건 한 가지 표현으로 수화를 쓰시면 안 되고 빠지다 앞에 뭐가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 빠지다는 계속 바뀌어요. 사람이 안 왔어. 그렇게 빠졌어. 그러면은 빠지다죠. 물론 이것도 되지만 빠지다죠. 결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빠지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앞에 단어가 뭔지에 따라서 수화를 뒤에 단어 빠지다를 뭘로 해야 되는지에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수화 표제어를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 그거 얘기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만 하면 돼요. 얘만. 그 얘는 경순쌤 그 상 발표하고 나서 할 겁니다. 자, 경순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발제 다 했는데 경수쌤이 그때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수쌤이 상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그 오늘 순차적 합성어에 대한 예들을 어떤 예를 좀 알아두고 뭐 일요일 이런 단어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규칙에 대한 거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경수쌤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상. 시제는 다 아시는 거죠? 네, 시제 그때 다 했나요? 그때 발표하신 분 시제. 네, 유신쌤도 안 했어요. 유신쌤도 안 했어요? 그러면 유신쌤 시제 해야겠네. 아니, 유신쌤은 그 앞에 거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설명된 거 아닌가요? 설명된 건 줄 알았네. 그때 다 했던 걸로 아는데. 난 그래요? 경수쌤만 안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못 들었어.
시제 그때 안 했나요? 자, 영호쌤 기억나시죠? 자, 발표하신 분이 그러면은 얘기해요. 요신쌤, 그때 발표하셨죠? 네네. 했어요. 안 했는데?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시제 자, 그러면 시제 제가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근데 시제는 어려운 게 없어서, 시제는 우리가 알듯이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이거를 표현할 때는, 국어에는 그랬었다, 그럴 것이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그런데 수어는 반드시 앞에 시간 부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내일, 지금 이러고 나서 이제 수어문을 하면 그게 이제 시제를 표현하는 거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간단해서. 그리고 상을 넘어가면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요약한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해 안 돼. 상은 문법 표현, 사건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지속 되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게 상이라고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상에는 문법상과 어휘상. 문법상은 특정한 문법 형태로 상이 표현되는 것, 그리고 어휘상은 동사 자체의 고유한 상적 의미를 통해 표현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부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법상에는 완료, 미완료 이거는 좀 알겠어요. 뭔지 느낌이. 완료는 뭔가 끝내는 거, 끝냈을 때 완료상인 거고, 미완료는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진행상하고 습관상. 진행상은 이제 뭔가 풍선? 김치가 익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상인 거고, 습관상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매년 세금을 낸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상으로 하고. 그래서 딱히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정리를 이거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좀 어려워서. 근데 어렵지 않다고 종태쌤이. 근데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종태쌤이 해주세요. 네, 잘 들으셨나요? 상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게 됐나요? 설명이 필요해요, 더. 어떤 게? 질문. 사실 질문. 문법상, 어휘상 있다는데 정확히 어휘상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설명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이 해줘야지. 네? 아니, 제가 정확히 몰라서. 아, 그래요? 네. 그냥 요약된 그것만 읽어드려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하여튼 어려워요, 저는. 그러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네. 네? 이해할 수 없으면은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어떤 걸 읽고요, 내가 모르면 남한테 설명 못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야. 뭔가가 있는데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죠. 여우와 포도? 신포도. 그거 알아서 뭐해. 어휘상? 몰라도 돼. 그런데
상에서 중요한 거는 완료. 자, 농인들이 이수화 쓰죠, 이수화. 자, 이것도 있잖아요. 이건 시제에 쓰잖아요, 시제에. 뭐뭐 했다 할 때. 밥 먹었어 할 때, 야,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먹었어. 이렇게 하죠. 밥 먹었어. 그런데 이렇게도 해요. 아, 밥 끝. 다 먹었어. 그러니까 밥 먹었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해요. 한 손으로 이렇게. 완료로 요걸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료상이다. 이거는 과거를 뜻할 때, 요거는 완료로 뭐 했어 할 때. 그리고 경험할 때는 이거 쓰죠. 뭐 어디 갔다 왔어? 너 미국 가봤어? 그러면 미국 갔다 와봤어. 한 적 있어 라는 걸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경험, 완료 이런 것들이 상이에요. 대표적인 수화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문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냥 상이 어떤 거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아, 상이 그런 거야. 근데 완료 수화 이수화 쓰고 이수화는 과거에 쓰고 이건 경험에 쓰고 네, 그렇게만 아시면 더 깊게 그건 이제 진짜로 이 논문 쓰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고. 자, 179쪽에 아까 윗부분을 읽어드렸고요. 이것도 필요 없어. 180쪽으로 가세요. 180쪽. 여기서부터 이제 예가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한번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들으면 아실 거예요. 자, 중간 부분에 예를 들어 손 1 찾으셨나요? 예, 네네. 거기서부터 예, 어느 분이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실 분. 읽어주실 분. 제가 읽을게요, 선생님. 예, 영어쌤이 읽어주세요. 네. 예를 들어 손 1, 수어와 돈 1, 수어는 합쳐져서 수당이라는 의미의 합성어가 된다. 이때 손 1은 왼손등을 오른손으로 살짝 치게 되는데 이 접촉 정지 움직임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된다. 단일 배열 규칙은 수어에 포함되어 있는 움직임이나 반복이 생략되는 것이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예를 들었어요. 이거 할 수 있죠. 요 수화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예? 수당 어떻게 해요, 수화? 손돈이에요. 손돈. 자, 그런데 이때 어떤 규칙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일단은 손돈이라는 수화를 모르면 지금 아시면 되고요. 네, 수당할 때 이렇게 쓰는구나. 농인들이 이렇게 쓰네. 자, 그거를 외우시면 되고 그건 그냥 단어예요. 단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순차적 결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손 1 수어와 돈 1 수어는 합쳐서 수당이라는 의미의 합성어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때 손 1은 왼손등을 오른손으로 살짝 치게 된대요. 살짝 쳐. 이 접촉 정지 움직임은 자, 여기서 접촉 정지 움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화에서는 HM이라고 불러요. 홀드 무브. 이게 그 수화를 분절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 수화를 이제 누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동작하고 이 동작이 합쳐졌는데 이거를 분절 잘라가지고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강, 그렇죠? 빨강 할 때 어떻게 움직여요? 딱 얘를 여기다 갖다 대고 옆으로 움직이고 가만히 있죠. 이게 빨강이에요. 그래서 정지, 움직임,
정지. 예, 요렇게 불러요. HMH. 뭐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수화든 정지, 움직임, 정지 요런 식으로 수화를 표현한다 이거죠. 자, 이것도 맞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움직임, 정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움직임, 정지, MH 요렇게 분절하는 용어를 붙인 거예요. 움직이냐? 정지하냐? 움직이냐? 요거를 잘라서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어떤 한 동작을 우리가 어떤 걸 연구를 할 때요. 저는 이과거든요. 이과 계신 분들 있겠지만 모델을 세우잖아요. 모델.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모델을 두고 이런 모델로 하면은 얘가 어떤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경제 이론도 모델을 만들잖아요. 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굵어. 다리를 만져보니까 굵어. 그리고 뭐 꼬리는 이렇게 얇어. 뭔가를 설명을 하려면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굵어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수화는 모든 수화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강이라고 하면은 손을 여기다 갖다 대, 턱 밑에. 그런 다음에 이게 정지죠. 정지된 상태죠. 움직였어. 그리고 딱 서. 이게 빨강이야.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HM 모델이라고 누군가가 연구하신 분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손등을 딱 치고 돈을 보여줄 때 손을 칠 때 어떻게 해요? 손이라는 수화는 이렇게 하잖아요. 손 이렇게 하죠. 손. 네. 그런데 손을 그냥 한번 툭 치고 돈 이렇게 간다 이거죠. 중간 동작이 없고 손, 돈 이렇게 안 하고 이어서 한다 이거예요. 네. 순차적 합성어를 표현할 때 이런 규칙이 있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살짝 왼손 손등을 딱 치고 접촉 정지 움직임은 삭제되지 않고 유지가 된대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툭 치고 요거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요 움직임은 그대로 유지가 돼. 손을 딱 치는 요 동작은 있어. 다니엘 배열 규칙은 수어에 포함되어 있는 움직임이나 반복이 생략되는 것이다. 자, 반복은 생략됐잖아요. 손, 돈 하지 않고 손, 돈 이렇게 하는 거죠. 손, 돈.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원래는 손 할 때 반복을 하거든요. 손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 번 쳐요. 한 번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이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이라는 거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손 이렇게 쓰는데 수당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수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단어들을 읽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합성어를 읽기 어려운, 혼성어 읽기 어렵고 이런 순차적 합성어를 읽기 어려운 이유가 중간에 그런 반복되는 것들을 생략을 한다고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화를 딱 봤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뭔가를 앞에 하고 뒤에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앞에 했던 이거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지만 얘도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어휘반에서 배워야 할 거는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앞에 동작하고 뒤에 동작을 다 보고 저게 무슨 단어야 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규칙 때문에. 자, 계속 읽어주세요. 알려주다. 네. 한국 수어로는 알려주다, 이라는 수어가 해당되는데 이 수어는 알다와 주다의 하나의 합성어가 되는 것이다. 본래 알다는 가슴 앞에서 손이 2번 위아래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 수어가 주다와 합쳐져서 알려주다는 의미의 합성어가 될 때는 한 번만 움직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기까지요. 자,
지금 알려주다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생략하는 거고, 앞에 손도 사실은 생략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손 할 때 여러 번 치지 않는다고. 근데 알다도 마찬가지로 알다인데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 주다가 아니고 이게 알다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아셔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 몸을 주는 게 아니고 알다 주다라는 거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다라는 수가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일단 알려주다라는 수화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미경쌤, 네? 미경쌤, 잠깐만, 그때 너 하나는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왜 컴퓨터가 종태쌤이 없어졌어. 종태쌤이 사라졌어요. 그때 뭐 질문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뭐가 잠깐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잠깐만요. 나가셨어. 경순 쌤 관용 표현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올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돼요. 저기 경순쌤 좀 읽어주실래요? 저 눈이 막 어른거려서 잘 안 보여요, 사실. 음성이 없었는데 다 이해하셨군요. 알려주다. 하지만 이 수어가 주다 1과 합쳐져 알려주다는 의미의 합성어가 될 때는 한 번만 움직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우세손, 예비수행 규칙은 합성어에서 수어자의 비우세손이 두 번째 수어를 미리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수어에서 고정관념은 생각과 의지가 합쳐진 수어이다. 이 수어에서 우세손으로 생각을 할 때 비우세손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미리 나타난다. 형태론적 규칙에 이어 우문론적 규칙으로는 1. 운동 추가, 2. 정지 생략, 3. 동화를 제시하였다. 운동 추가는 선행 수어의 마지막 분절과 수행 수어의 첫 번째 분절 사이에 운동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 1의 수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수어는 편안하다라는 수어와 산이라는 수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편안하다에서 마지막 정지 동작이 탈락하면서 산이라는 후행 수어의 첫 움직임과 편안하다라는 수어의 마지막 사이에 중간 움직임이 첨가된다. 안산 수화도 아시나요? 안산? 두 손으로 안 하고요. 한 손으로 해요. 그냥 안산. 자, 근데 아까 알려주다랑 보세요. 알려주다고요. 안산이고요. 헷갈리지 않아요?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자, 둘 다 똑같아. 이건 안산이고 이건 알려주다야. 그쵸? 그런데 이 앞에 몸을 이렇게 치는 동작이 다르다라는 거죠. 의미가 다른 게 합쳐진 거예요. 순서적 합성어를
합성어를 표현할 때요. 앞에 이 동작이 알단지 편안하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쵸? 네. 그게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안산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안산은 편안하다 있죠. 편안하다. 위험이라는 서 아시죠? 위험을 이렇게 앞으로 잡는 거예요. 이 잡는 동작은 뭐예요? 그치는 거예요. 그만. 중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그치는 거죠. 위험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다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뭐 안전하다 이럴 때 이거 쓰잖아요. 안전사고 이걸로 안 한다고 홍남쌤 항상 얘기하죠. 자, 이건 딴 얘기고요. 그건 이제 수학 통역에서 얘기고요. 자,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잡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 동작하고 그 다음에 산이에요. 이렇게 잡는 동작 산. 근데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져.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밑에 보면 그 고정관념 다음에 의문론적 규칙으로는 운동 추가, 정지 생략, 동화를 제시했다. 지금 보면은 얘를 한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쓰는 동작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두 가지 형태소가 붙었는데 동화가 일어나요. 동화도 일어나요. 동화는 뭐냐면 머리가 아파 할 때 머리 한 다음에 아파를 여기서 보통 하잖아요. 아프다라는 수화는 요 중립 공간에서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머리 아파할 때는 여기서 해요. 내려오지 않아요. 여기서 해요. 머리 아파. 바로 그냥 머리에서 흔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화라고 그래요. 네. 이런 두 개 단어가 합쳐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규칙을 좀 알고 있으면 이런 동작이 그래서 이게 편안하다는 안자, 그 다음에 매산자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수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안산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는 이미 아니까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러면 이런 규칙을 알고 있으면 다른 단어를 외울 때 도움이 된다고요. 네, 제가 없을 때 다 했죠. 저기 고정관념 어떻게 해요? 생각 이렇게 잡다 이겁니다. 이거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의지하다 이렇게 매달리다라는 그 동작인데 고정관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산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계속하죠. 알려주다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알다 주다니까. 그 다음에 학교랑 고등학교군요. 고등학교. 자, 요거 읽어주실래요? 고등학교를 나타내는부터. 상원쌤. 180쪽 맨 마지막 줄이에요. 고등학교를 나타내는 수어는 손을 오므려 이마 앞에서 한번 돌리는 수어와 학교와 합쳐진 형태이다. 이때 첫 번째 수어는 정지, 움직임, 정지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두 수어가 합쳐져서 마지막 정지 동작은 생략되고 바로 학교 수어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동화는 거기까지. 아니야, 수도 없어. 자, 이걸 이제 해야죠. 자, 원래 정지, 움직임, 정지. 이게 고등이라는 의미죠. 고등. 네. 그렇죠? 그런데 학교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움직임 한 다음에 쓰지 않고 이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마에 뭔가 손이 갔다가 뒤로 가. 그러면 고등학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해도 고등학교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읽기가 어렵겠죠. 학교라고 내가 배웠는데 이마에 갔다가 이마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마에서 돌리는 동작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학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마랑 관련된 학교가 있네. 고등학교야.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잖아요. 마음 편하죠. 근데 규칙은 뭐냐면 원래는 정지, 움직임, 정지인데 마지막 정지는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 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자, 계속 읽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동화는 어느 한 분절이 가까이에 있는 다른 분절의 특성을 취하는 것으로 일요일이 이에 해당된다. 이 수어는 빨강과 닫다 수어가 결합된 것이다. 본래 빨강은 검지만 편 우세손이 입술 밑을 지나가는 형태이나 뒤에 나오는 닫다의 수형이 손을 모두 편 형태이기 때문에 빨강의 수형 변화가 일어나 이 수어를 할 때도 손을 모두 편 상태로 입술 밑을 지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일요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예, 이렇게 해도 일요일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원래는 이게 맞는데 예,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손이 재빠른 사람이겠죠. 봐야 되니까. 근데 손 귀찮은 사람 있어요. 귀찮은 사람. 귀차니즘은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일요일 둘 다. 그런데 야 너는 왜 일요일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농인들 욕하지 말고 이렇게 쓰는 농인들 욕하지 말고 그렇게 동화가 일어나니까 이 수화가 원래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감안해서 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화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은데 수화에도 두음 법칙이 있나요? 라는 제목을 쓰고 싶다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수화에도 두음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두음 법칙이라는 게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니을을 니은으로 바꾸고 니은을 이응으로 발음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발음의 경제성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얘도 경제성인 거죠. 이거 손가락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틀려면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이거. 가령이라는 단어를 할 때 이렇게도 쓰고요. 이거는 원래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죠? 원래 뭐가 합친 거예요? 이거죠, 이거. 가짜. 가짜 그 다음에 뭐 하면. 그렇죠? 요건 임시라는 수어거든요. 임시. 예.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힘든 거예요. 저도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고. 이거는 저도 쓰거든요. 이렇게. 예. 그렇죠? 다들 그렇게 쓰시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았나요? 혹시 모르셨던 분이라면.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배우는 거의 핵심이에요. 이런 동화가 일어나서 아까 머리 아파할 때 이게 동화거든요. 이것도 동화예요. 뭐냐면 위치가 생각이라는 위치에 동화됐다라고요. 형태소 중에 일부가 닮아간 거죠. 닮아간 거예요. 원래는 여기인데 그렇죠? 이 생각이라는 이 수화에 닮아간 거예요. 위치가 여길로.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사람을 봤을 때 욕하지 말고 이게 규칙이구나. 네. 많이 쓰다 보면 당연히 이게 귀찮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되죠. 이거는 얘가 아니고
이건 이제 설명이에요. 뭐 합성어 어쩌고 선행 수어의 동작 뭐 운동 어쩌고 이게 이제 정리된 얘기예요. 이건 몰라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밑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규칙을.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것도 읽지 말자고요, 이거. 그 문법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자, 합성어에서 선행 혹은 하나뿐인 접촉 정지 동작은 유지된다. 너무 많이 생략되지는 않는다. 하나뿐인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쓴다. 두 수어가 하나의 합성어가 될 때 운동 사이에 접촉이 없는 정지는 생략된다. 아까 이거죠. 이런 정지가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합성어에서 선행 수어의 운동이 감소되거나 짧아진다. 아까 손, 돈, 수당.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만 하면 저게 합성어야 단위로야 헷갈려요. 이수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단위로예요, 합성어예요? 단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술 최고로 두 개를 나눴어요. 그러면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화가 단위로도 볼 수도 있고요. 합성어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눌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골치 아파져요. 자, 3번 했고요. 만약 후행 수어에서 반복되는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삭제된대요. 네, 뭐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뭔가가 삭제되고 없어지고 동화가 되고 그런 얘기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9가지나 대단하지 않아요? 밥만 먹고 이것만 계속 들여다봤으니까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끝이에요. 알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만 알면 어떤 단어를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알면 도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도구가. 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도구. 자, 오늘 이게 다인데 뒤쪽에 가면 이제 사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라면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단어를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이거는 실제로 말뭉치 사업에 뭐 130분인가? 그 시간 동안 촬영한 거를 뽑아가지고 만든 단어들이에요. 어디냐면은 187쪽을 봅시다. 자, 이거 쉽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누가 몰라. 자, 이거는 기초반에서 하잖아요. 자, 할 수 있다. 이건 뭐 규칙도 없죠. 그리고 특별한 규칙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팔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거는 야,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한 번만 하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이 아니고 미치지 않고서는 두 번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려주다. 이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알려주다.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죠. 그렇죠? 알려주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알려주다로 보셔야 돼요. 이것도 귀차니즘이거든요. 어떤 아주 나쁜 놈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알려주다라고 한 거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자, 외국. 자, 외국 어떻게 해요? 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외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해. 외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기초반인 사람이 이렇게 해요. 네. 만약에 수학통역 실기시험 때 외국 이렇게 하시면 떨어집니다. 그 수학 딱 보고 그냥 무조건 걔는 떨어뜨려요. 나 같아도. 무슨 말이냐면 외국을 이렇게 쓰는 거를 버릇을 안 들였다는 얘기는 걔는 다른 나라라고 항상 쓰는 거잖아요. 수학통역사가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왜 떨어뜨리는지. 떨어뜨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화를 할 때 왜곡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잽싸게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내가 그렇게 쓰는 버릇을 갖고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지화를 엄청 빨리 써요. 그럼 못 읽겠어. 근데 내가 그 속도로 지화를 쓰다 보니까 읽게 돼요. 그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속도를 상대방한테 맞추면 지화가 읽어져요.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수화도 이렇게 쓰는 수화를 내가 쓰면은 읽는 것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읽는 것도 읽을 수 있어요. 자, 고정관념도 나왔습니다. 고정관념. 자, 이 동작들 여기는 사진으로 나왔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르바이트 수화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 자, 다 아시죠? 아르바이트. 자, 수당을 주다. 이건 동사로도 쓰이니까, 예, 수당을 주다. 자, 손 한 다음에 돈을 이렇게 주는 동작이에요. 그냥 돈을 주는 거랑 수당을 주는 거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근데 손을 꼭 이렇게 치고 주죠. 자, 이 손은 무슨 의미예요? 손의 의미. 수고. 일을 할 때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일을 할 때. 예. 수고하고는 상관없이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자가 수잖아요. 손수자거든요. 그래서 손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희생을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저는 희생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농인들이 쓴 실제 데이터 갖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한 다음에 목을 긋고요. 주다. 이게 희생으로 썼습니다. 이때도 뭐 동화가 일어나거나 무슨 어떤 규칙이 여기 다 나타나겠죠. 네, 그거를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수화만 봐도 돼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더 읽으시면 되고. 자, 동네 버스, 셔틀버스 뭐 그런 개념인가 봐요. 동네 버스라는 게 있으면 동네 버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자, 졸업이 아니죠. 이거 여행 버스. 두 개가 바뀌었네요. 자, 이거 오타입니다. 양쪽이 바뀌었어요. 자, 여행 버스. 먼저 했죠. 여행 버스. 이거는 뭐 특별한 동화나 뭐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졸업한 다음에 일행. 졸업 동창이겠죠. 동창.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졸업 동창. 동기라는 말로 이렇게 쓰죠. 혹시 목요일날 수업 들으신 분 있나요? 목요일날 안 들어오시나요? 사인라이팅 요즘 배우는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사각형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사인라이팅도 배우실 분들 목요일날 들어오시면 되고요. 사인라이팅이 왜 필요하냐? 수화를 누가 가르쳐줬어요. 관용수화를 알려줬어. 근데 그거를 한글로 적기도 애매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애매해.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인 사인라이팅을 알면 그거를 활용해서 그리면 금방 그리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도 들어오세요. 좋은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 준비, 미리 준비. 이런 경우도 뭐 바로 그냥 이어서 해요. 중간에 연결이 되죠, 그냥. 사전에 준비한다라는 말로 쓸 때. 근데 이거는 합성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단위로는 아니죠. 두 개가 분명히 나뉘어서 그냥 이렇게 쓰니까. 근데 요게 두 개가 순차적으로 해서 사전에 준비한다라는 단어로 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정말 재밌는 거죠. 나쁘다 점. 나쁘다 점. 이거 다 농인들 쓰거든요. 단점 이렇게 써요. 이것도 농인들이 쓰니까 말뭉치 있으니까 이게 수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농인들 그렇게 쓰는데 단점, 그죠? 단점 그렇게 씁니다. 자, 피부 빼다. 이거 뭘까요? 살 빼는 거죠, 살 빼는 거. 근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살 빼. 뭐 이거 이렇게도 쓰나 봐요.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규칙 같은 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서. 자, 나머지 보시고, 예, 나머지 봐도 되겠죠? 예. 하나밖에 없네. 다 했네. 아, 뒤에 또 있긴 있네. 자, 뒤에까지 이렇게 보시고, 모르는 거는, 질문 해주세요.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제가 집을 아직 못 가서. 자, 더 읽어보실 분은 앉아서 이거 찬찬히 그 말을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으시면 규칙을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규칙은 다 말씀드렸어요. 순차적 합성어를 만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순차적 합성어는 합성어고 단어 안에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설명해 드렸고, 아까 경순쌤이 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자, 오늘 수업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